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MC 그리고 시대의 소통 아이콘 유재석의 인생 명언들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유재석은 무려 30년이 넘는 방송 활동 동안 변함없는 성실함과 겸손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예능의 중심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쌓인 그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삶에 대한 진지한 통찰과 공감, 위로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갈등, 오해, 그리고 단절의 시대에서 유재석의 말은 방향을 잃은 마음을 다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재석이 남긴 10가지 명언을 통해 말과 마음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더 따뜻한 소통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이제 유재석이 전하는 첫 번째 인생의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명언 1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라. 이 말은 유재석이 방송을 넘어 삶의 원칙처럼 강조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실수나 단점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뒷말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깨뜨릴 뿐 아니라 나 자신의 신뢰도 떨어뜨립니다. 유재석은 언제나 정면에서 문제를 바라보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비판이 필요할 때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윤리적 경고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철학이자 전략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는가에 있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의 무게와 경청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두 번째 명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언 이 말을 톡 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유재석은 예능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지만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언제나 출연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배려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상대의 말을 끊고 내 이야기만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은 말은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를 벌리게 하고 나에 대한 평가를 낮추게 됩니다. 유재석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소통은 말이 아니라 듣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이 작은 존중이 쌓여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말의 감정 전달 방식에 대한 세 번째 명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언 3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이 명언은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방식, 즉 전달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재석은 위기 상황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도 감정을 절제하며 침착하게 대응하는 태도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격해질 때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걱정에서 비롯된 말이라도 감정이 섞이면 비난처럼 들릴 수 있죠. 유재석은 그런 상황에서도 말의 온도를 낮추며 갈등을 해결하고 사람 간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온라인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정 조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목소리의 높낮이뿐 아니라 메시지의 표현 방식 하나하나가 사람과의 거리를 좌우합니다. 다음 명언에서는 진심이 담긴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언 4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이 명언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말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재석은 방송에서 수많은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왔습니다. 가슴을 흔드는 말이란 상대의 삶에 공감하고 마음을 이해하며 건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오래 기억되고 때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반면 귀를 훔치는 말, 즉 눈길을 끌기 위한 말은 순간적이지만 공허합니다. 오늘날 SNS나 유튜브 등에서는 주목을 끌기 위한 말들이 넘쳐나지만 진정성 없는 말은 금세 잊히고 맙니다. 유재석은 이런 세태 속에서도 진심 어린 말로 웃음을 주고 위로를 전합니다. 진짜 소통은 귀를 향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향한 말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계속해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며 전하는 5번째 명언으로 이어집니다. 명언 5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라. 이 명언은 소통의 핵심은 나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수용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유재석은 방송에서 상황에 따라 말의 방향을 유연하게 바꾸는 탁월한 센스를 보여줍니다. 어떤 게스트가 긴장하고 있다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고 누군가가 진지한 이야기를 꺼내면 조용히 귀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줍니다.
이는 유재석이 자신의 감정이나 말하고 싶은 욕구보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처럼 빠르고 단절된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소통을 위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보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될까를 먼저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명언은 단순한 말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존중에서 출발하는 배려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말의 전파력을 경계하는 6번째 명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언 6.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이 명언은 말의 속도와 영향력을 경고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떤 말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유재석은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지만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 자세로 많은 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왔습니다. 칭찬은 종종 조심스럽고 한 발 한 발 옮기듯 퍼져나가지만 험담은 마치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 험담은 때로 사실보다 왜곡되고 더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죠. 유재석은 방송 현장에서도 늘 긍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연자들의 장점을 끌어올리는 멘트를 통해 상대의 자존감을 높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비판이 필요할 때도 그 방식은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하며 험담은 삼가야 합니다. 말은 결국 우리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하니까요. 다음 명언은 말의 형식뿐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 전해줍니다. 명언 7.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말은 단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유재석은 평소 방송에서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표정으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공감하는 태도를 자주 보여줍니다. 그는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실천해온 인물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말보다 표정이나 눈빛, 몸짓에서 더 많은 신호를 읽습니다. 우리가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화가 나 있거나 눈을 피한다면 상대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유재석은 항상 눈을 맞추고 미소를 띠며 말에 어울리는 제스처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감정이 얽힌 상황에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명언은 오늘날처럼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난 시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소통할 기회가 줄어든 지금일수록 우리는 더 정성스럽게 말과 비언어 표현을 조율해야 합니다. 이제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오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말하는 8번째 명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언 8.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된다. 이 말은 유재석이 언젠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표현으로 말의 순간적인 힘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에게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자존감을 깊이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반대로 어떤 칭찬 한마디나 따뜻한 위로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남아 살아갈 힘이 되기도 합니다. 유재석은 방송 중 실수를 한 후배에게도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라고 짧게 말해주며 분위기를 바꾸고 그 후배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일화로 유명합니다. 30초 동안 말한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기억에 남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명언은 말의 지속적인 힘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감정의 여운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도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말의 재미와 창의성을 강조한 유재석의 9번째 명언입니다. 명언 9. 뻔한 이야기보다 펀펀한 이야기를 해라. 유재석은 항상 유쾌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게 만듭니다. 그가 말하는 펀한 이야기는 단지 재미있다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재미를 발견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펀한 이야기는 진부한 교훈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재석은 유머를 통해 무거운 주제를 부드럽게 풀어가며 시청자들에게 감정적 환기를 선물하곤 합니다. 이 명언은 단순히 재미있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상대가 이야기에 몰입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는 의미입니다.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는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고 대화 속 즐거움을 배가시킵니다. 마지막 10번째 명언은 말과 인격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명언 10. 혀를 다스리는 건 나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이 명언은 말의 책임성과 그 말이 나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내뱉기 전에는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며 그 말은 곧 나의 인격과 됨됨이를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유재석은 늘 신중하게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말이란 것은 일단 퍼지면 회수할 수 없고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는 방송 중 어떤 상황에서도 경솔하게 말하지 않으며 정제된 언어로 자신의 신념을 전달합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말을 통해 스스로를 어떻게 드러내고 그 결과가 다시 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결국 언어는 나를 설명하는 거울이며 그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누구인지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유재석의 명언을 마무리하며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메시지를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결론 및 현대적 해석. 지금까지 살펴본 유재석의 10가지 명언은 단순히 말 잘하는 기술이나 예능적 센스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게 마음을 열고 소통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삶의 철학입니다. 그는 소통을 유머로 포장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려와 인간에 대한 애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로 상처 주고 말로 거리를 두며 말로 사람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재석은 그 말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늘 따뜻하고 성숙하게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현대사회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일상이 되었고 대면이 줄어들며 오해가 더 잦아졌습니다. 댓글 한 줄, 메시지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유재석의 명언들은 더욱 빛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말에 진심을 담고 불필요한 말보다 꼭 필요한 말을 고르는 태도는 우리가 하루하루 실천해야 할 소통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석의 철학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단어의 조합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진심이며 그 태도가 곧 사람을 만든다는 진리. 유재석의 말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따뜻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 명언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